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누구께 더 작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작으시면은 본인 소리도 좀 올려주는 건 어때? 우리한테 작다 그러지 말고. 갔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첫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걸로 시작하죠 저희가. 뭘로 시작할까요? 윽기판으로 시작하시죠? 네? 윽기판. 아. 이 그분 그 가끔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본다고요? 네. 거짓말. 유튜브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미야자키에서 밥 먹고 있는데 네. 첫 방송 봤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고 안 되는데? 좋게 말해야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몇 회죠 저희? 6회 아닌가? 6회입니다. 5회인가? 아 6회입니다. 6회인가요? 유희관 선수 안녕하세요. 공 좀 잘 던져주세요. 어차피 전 볼 일 없잖아요. 난 맞잖아. 나는 아니 사람 이름 모르죠. 근데 요즘에 많은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유희관 은퇴하고 아프리카 와서 편파하는 거 아니냐?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팬스 잘 해줘야죠.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오늘도 꾸며지는 저희 방송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항상 그랬듯 언제나 그랬듯 시작하기 전에 리뷰 프리뷰를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전. 아우 저도 이거는 현장에서 못 봤는데 네. 이번에 다 원정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많이 못 봤는데 다시 이제 대감기로 봤죠 이제 네. 그 하이라이트로. 근데 김민혁 선수가 이제야 터졌구나 싶었는데 오늘 내려갔더라고요. 오늘 말소였어요. 네, 김민혁 오늘 선수가. 말소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SK 상대로 뭐 잘 싸운 것 같아요. 1-2 싸움이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되게 매맞을 것 같았거든요. SK한테 이제 문 앞 가서 이제 두둑에 맞고 이제 울면서 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와서 SK전은 상당히 뭐 만족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야자타임 지난주 때 얘기를 했는데 저 경기가 과연 명경기였나. 서로 불펜의 허점을 낱낱이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싶어요. 불펜이 그때 좀 많이 흔들리긴 했죠. 아무래도 SK 그렇죠. 후반이니까. 근데 SK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승리의 의의를 두고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결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1위를 좀 따라잡히긴 했어도 중간에 넘기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1위를 지켰고 다시 벌어졌죠. 그 정도면 뭐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인데 이 정도면 잘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20승 선착 경기.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이영하 선수의 호투. 저는 그게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띵 선수야. 네. 네. 그 전까지 좀 이영하 선수가 좀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진 걸 보고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물어봤죠. 어떻게 잘 던진 것 같다.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명철 코치님께서 또. 이거 약간 좀. 근데 이거를.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땐 프런트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것 같아. 진짜 아니고, 왜냐면 이영하 선수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와서 이영하 선수 뭐가 좋았어 안 물어보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냐면 옛날에 처음 왔을 때 포크볼이 연습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포크볼은 좀 어떠니 했더니 그립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니 했더니 보통 이제 투심 비슷하게 되게 잡기 마련인데 그렇죠. 포심으로 돌려서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포크볼을요? 네, 그 계열을 잡는데 좀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명철 코치님께서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명철 코치님도 알려준 게 맞다. 근데 상당히 잘 맞는, 그게 각은 좀 밋밋해졌지 몰랐는데 다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영하 선수의 장점은 빠른 직구, 그렇죠. 단점은 느린 변화구. 그렇죠. 항상 얘기하기로는 이영하 선수는 좀 빠른 직구만큼이나 빠른 변화구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슬라이더가 130대가 안 나오는 걸 보고 120대 나오죠. 네, 다 이강철 코치님도 그렇고 그 권명철 코치님도 그렇고 얘는 너무 그 좋은 공을 갖고 있는 거에서 너무 변화구가 이상하게 느리다. 맞아, 너무 느려. 그 정도 팔스윙과 힘을 갖고 있으면 변화구도 좋아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좀 답답했는데 이번에 포크볼 최고 구속 136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130 중후반. 거기 이제 슬라이더 구속을 좀 더 올려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올라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번 한 경기 등판 보고 그때 기사를 인터뷰를 하고 바로 기사를 못 썼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 등판 딱 보고 이제 써도 이제 괜찮겠다 해서 봤는데
잘 던지더라고. 그때 유희관 선수 먼저 내려간 날. 맞아요. 네. 그래서 NC전 최대 수확은 아무래도 영하 선수의 호투가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함덕주 선수가 작년에 안 풀리다 불펜 가서 좀 재정비를 하고 그렇죠. 다시 올랐는데 이영하 선수도 그게 좀 반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NC전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드디어 홈런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팀 홈런 2위의 팀 두산 베어스의 홈런포가 사실은 너무 안 터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똑딱이 팀이 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도루 얘기가 나왔던 것도 네. 이제 홈런이나 장타가 안 터지다 보니까 도루가 늘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홈런포가 터지면서 이제 최근 경기에서도 좀 터졌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영하 선수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면은 혹시 투심 잡을 생각은 없대요? 아직까지는 근데 굳이 이게 뭘 그러니까 직구가 워낙 좋으니까 굳이 뭐 투심이나 이렇게 좀 붙이기보다는 좀 변화구 제구에 좀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KT전은 정말 실속 없는 연장혈투 그리고 11회 말 김경근의 타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첫날 이제 보고서 둘째 날 우천치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신난다. 네. 오늘 휴일이다. 그런데 다음날 2배로 일을 했어요. 진짜 갔다가 진짜 나도 하루 쉬어서 됐다. 이거 하루 쉬었다. 진짜 오늘 퇴근이다. 야 오늘 이제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 하는 거 이제 치킨도 먹었고 이제 신났다가 다음날 퇴근했는데 이제 비가 좀 왔잖아요. 그쵸. 그날도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당연히 취소겠거니. 이제 일찍 가서 자야지. 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했는데 일을 2배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장으로 가서 어이가 없어갖고 거기서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김정호 선수의 타석 굉장히 인상 깊었죠. 선수들이 어땠고 감독님은 어땠고 고토 코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뒤에 또 따로 주제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 경기 다시 수입으로 작년에 당했던 10년 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2008년 이후 10년 만인데 뭐 아쉽게 이게 뭐 아깝게 뭐 접전이 펼쳐질 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그냥 가둬놓고 그냥 네, 계속 그냥 우리 엘린이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진짜 두린이의 날이 됐죠. 네. 나쁘지 않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오재일이 돌아왔고 장원준 선수가 좀 해준 게 그렇죠. 그리고 김자환 선수도 밀어쳐서 홈런은 그 김잠실이 또 LG 홈이라고 약간 배신을 때렸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밀어쳐서 장타를 만들 정도면 본 궤도로 약간 올라오지 않았나. 의지의 승리의 의지라고 편집자가 이제 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양의지가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방송사 화면에 잡혔는데 주자가 1루에 나가니까 허벅지를 다 보여주고 보여줘? 근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몰랐는데 이제 LG 팬한테 카톡이 왔어요. 친구한테. 야 양의지 뭐냐. 난리가 났다. 아이러브 트윈스인가? 몰라요. 그 걔는 뭐 쌍둥이 마당이야. 옛날 쌍둥이 마당인가? 예, 쌍마. 그게 불이 났대요. 네. 양의지 뭐 하는 거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고요. 그냥 뭐 보여주는 것 같다. 아니고 그냥 친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굳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지가 왜 그랬냐 막 그러면은 김현수 보고 이제 양의지 말 시키지 말라고 팬분들도 그냥 그래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그런 게 만약에 진짜 LG를 자극하고 야 너네 이런 일 있었지 하고 자극을 할 거면 LG에서 항의가 들어왔겠죠. 빈볼이 들어오든 그러고 이 정도 사건이면 충분히 뭐 LG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차원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웃으면서 선수들 간에 있었던 일일 허벅지 수도 치면서 있고 그 정도니까 뭐 큰 그건 아니었지만 LG전에 거둔 수확은 확실히 많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프리뷰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광주로 떠납니다. 이미 선수들은 가 있고요. 그렇죠. 네, 화요일 날 선발이 현도훈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현도훈 선수. 이종서 기자님이 밀어붙이는 현도훈. 뭐 밀어붙이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되게 기대를 많이 한 선수죠. 어떻게 보면 계속 미야자키 그 마무리 캠프부터 얘기가 들려왔던 선수인데 이렇게 또 5월이 되면 바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상황이 안 돼서 못 땄다가 이제 선발로 드디어 나오는데 저는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승패를 떠나서 어차피 양현종 선수 등판하면 이기면 땡큐 뭐 지면 뭐 다음에 2경기 잡으면 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현동원 선수 카드에서 한 6이닝 정도 한 2, 3실점 정도 막아주면 충분히 타자들이 해줄 것 같고요.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하레디스 최대성에 이어서 이종서의 저주를 깰 현도훈의 카드가 과연 적중을 할지
안 돼요. 아유 그다 그 밀어붙인 선수 다 망했어 진짜로. 아니 그렇게 밀어붙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근데 김정우 선수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확률을 봤을 아니 때는 그래도 그쪽 약간 쎄. 마이너한 선수들 이렇게 밀어붙인 건 지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동훈 선수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세요. 이게 저주로 알려지면 저도 나중에 취재하기 힘들어져요. 맞아 선수들이 얘기 안 해줘.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후렌코프, 한승혁, 이영하, 패틴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선발 다 로테이션인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발 로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뭐. 아 근데 패틴인데 우리가 더 압도적이라고요? 아 그럼요. 영하 선수 믿잖아요. 나는 믿어, 영하 아니 믿어. 기자인데 객관성을 슬슬 잃어가. 아 근데 지금 모습은 패틴 네. 선수 못지않게 영하 선수가 해주고 있잖아요. 패틴 괜찮던데 너무 좋던데. 아 영하 선수도 괜찮아가지고 네. 그리고 영하 선수가 광주에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첫 등판이 광주였잖아요. 맞네. 네, 한번 첫 등판 첫 타석에 첫 타자에게 직구를 던져서 홈런을 맞고 맞다, 이게 맞다. 프로구나를 느꼈다고 하는데 아마 그리고, 그 한번 갚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 홈 경기가 또 이제 좀 비속어를 좀 섞다면 좀 지랄맞은 매치업이. 좀 노저스 선수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쟤는 너무 잘 던져요 요즘. 근데 뭐 잘 털겠죠 뭐. 근데 박병호 선수가 돌아오더라고요. 이 무렵이면 아마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 안 돌아온대요. 아 진짜요? 기사 나왔어요. 다행이네. 다행인가? 다행이겠죠. 저희 박병호 선수 상대로 좀 잘하지 않았나? 박병호, 그렇죠. 그랬어. 로저스. 근데 장원준 선수가 좀 살아나가지고 한국 시리즈 같은 명장면이 또 이뤄질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기는 버전으로. 네. 아니야 기사로 오늘 봤는데 이번 주에 안 올린다 그랬는데 검색해봐야겠네요. 다음 주야. 이번 주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게 기사를 보고 와서 아마 좀 박병호 없는 상태의 넥센 그래도 지금 넥센 타선이 강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예,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극적인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유희관의 부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진짜 이 정도로 흔들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어느 정도 제가 항상 저번에 방송했을 때 말씀드리기는 그랬잖아요. 그 아무리 많이 맞아도 6이닝 4실점, 뭐 6이닝 3, 4실점, 7이닝 3, 4실점 이렇게 막을 선수인데 거꾸로 됐더라고요. 3이닝 6실점 막 이렇게 돼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5경기 연속 5실점이 처음이라고 네. 유희관이. 예.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원준 선수랑 마찬가지로 많이 던져왔으니까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밸런스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밸런스가 흔들리는 게 뭐 몸이 무너진 것도 있는 반면 어떻게 한 포인트에서 약간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린드블럼 선수가 시즌 초에 첫 경기 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고개를 한번 떨궜다 던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질 때 린드블럼 선수가 이렇게 해서 던지는데 원래는 린드블럼 좋을 때 모습은 딱 꼿꼿하게 들고 그렇게 던지는 건데 그 살짝 하나 차이가 이제 갈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던졌는데 그 최근에 약간 흔들렸던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끌고 나오는 타이밍 이런 게 약간 흔들렸다 하는데 유희관 선수도 템포 문제가 약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템포 하나하나 흔들리면서 공에 붙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공에 어깨 돌아가는 것도 달라지니까 여기서 회전수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구속과 그러니까 옛날 어떤 글을 봤는데 또 엠파기가 봤는데 이제 악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던져왔잖아요 또. 많이 던졌어요. 네. 근데 많이 던지긴 던졌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이대호 선수 보고 배 보고 저 돼지 막 이러다가도 그쵸. 홈런 주머니다. 저 배는 홈런 주머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제구 주머니다 이랬는데 다시 팬들의 여론이 싹 바뀌면서 저거 실점 주머니다. 뭐 얘기가 있는데 좀 보면은 RPM 같은 게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같은 130인데 돌아가는 이 회전수에 따라서 이제 타자가 느끼는 게 140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는데 유희관 선수는 올 시즌에는 좀 그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RPM도 그렇고 네. 익스텐션 차이도 좀 굉장히 넓고 좁아졌고 그래서 유희관 선수가 사실은 이 바깥쪽에 핀포인트로 체인지업을 넣었다 뺐다 직구도 넣었다 뺐다인데 올해 좀 바뀐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쉽게 그냥 우리 팬들하고 뭐 타팀 팬들이 있긴 있지만
여론에서는 인터넷 여론에서는 유희관 존이라는 존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그 존이 존재하는지 기자의 입장 시선으로서는. 근데 유희관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심판분들이 되게 까다롭게 심판을 볼 수밖에 없는 투수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옛날에 봤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이게 체크를 해요. 네. 오늘 스트라이크 존 어떻게 되나, 여기 찔러보고 여기가 좀 암자면 그렇죠.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나 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올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네. 아마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넓어졌으면 넓어진 대로 영향을 받고, 좁아졌으면 좀 좁아진 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 유희관 존이 사실은 유희관 선수가 딱 3루에서 플레이트 쪽을 밟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1루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의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도 한번 흔들렸을 때 그 투구 플레이트 밟는 걸 약간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 부분은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좀 기아전, 롯데전에 약했을 때 뭐 롯데를 상대로 이렇게 좀 투구 플레이트 밟고 이런 거를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을 때를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좀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네.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유희관 선수 알 수 있는 거는 2군에 내려갔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회전수가 떨어진 거는 수치로 나오는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코멘트가 뭐 따로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뭐 제가 어린이날 3연전에 LG홈이라서 가진 않았는데 이제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이제 좀 쉬면서 좀 감각 찾아라. 그러니까 무기한 이군행이라고 나오는 기사 나오는 건 이제 뭐 급하지 않게 처음 좀 차근차근 만들어 와라라는 뜻이 담기지 않았을까. 네.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희관 선수를 꽤 많이 믿어준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만 보면 김태형 감독이. 그래서 어쨌든 올라와서 잘해주면 좋은 투수지만 좀 쉬고 오면 아무래도 하던 그런 게 있으니까 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라와서 잘해주면 정말 좋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대체 자원도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파레디스 선수를 좀 더 여유롭게 보는 거는 지금 굳이 이 선수를 안 올려도 두산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유희관 선수도 지금은 뭐 현도훈 선수 얼마큼 해줄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영하 선수가 일단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용찬 이용찬이 선수가 돌아오고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굳이 급하게 시간을 쫓기면 오히려 또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라는 뜻에서 여유를 주지 않았을까. 뭐 내려가서 너는 영원히 2군행이냐 이게 아니고 천천히 좀 만들어서 와라 이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레디스 선수에 대해서 근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레디스 선수가 오늘 코엑스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펭귄 똥구멍 찍는 인스타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예. 관광 잘 왔어? 그렇죠. 뭐 퇴근 후에 했겠죠. 뭐 퇴근 시후가 나 빡친다. 그리고 여유롭게 잘 잘 오겠죠. 로하스랑 같이 간 것 같다는데 로하스 뭐하지? 개빡친다. 로하스도 요즘 부진하던데. 그러니까 둘이 응원가 두 명이 둘 다 좋아요. 에? 로하스도 좋잖아요. 네. 응원가 만나면 진짜 뭐 개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용찬, 이현승 국내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지마에서 재활원에서 돌아왔고 복귀 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주말에 원래 사실은 2군 경기 갔다가 오는 거였는데 네,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오늘 두 명이 내려갔잖아요. 네. 이우성 선수랑 이제 김민혁 선수가 내려갔는데 이 선수도 내려가고 이용찬 선수와 이현승 선수가 올라올지 네. 아니면 야수 한 명에 뭐 투수 한 명이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2군 일단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는 2군에서는 한번 두 선수 다 2군에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내일 이천에서 경기가 있는데 그때 나오지 않을까. 내일 이천이요? 내일 이천 경기 아닌가요? 갔다 와? 안 가요? 내일 이천 SK인가 그러던데 제가 잠시만요. 그렇죠, 이천 SK. 김민혁 선수의 2군행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저도 그러니까 오늘 보고 왜 내려갔지 했는데 최근의 성적이 10경기에서 1할 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타격감을 다시 찾아오라는 뜻에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모르게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선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렸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내일 아마 현장을 가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현장 가서 얘기 나오면은 연락 네, 주세요. 저는 광주에 안 갑니다. 아 맞네, 광주네. 초점이 왜 이러지? 요시, 오케이. 이용찬이 돌아온다면 사실은 선발 로테이션도 원활해지고, 그렇죠. 이현승이 돌아왔을 때의 불펜 무게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현승 늙어서 이제 힘들지 않나요 이러지만 막판 너무 좋았어요. 내려가기 전까지.
무게감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오늘은 주제가 많은데 좀 짧게 네. 저희가 답변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어가면서 인천 베어스 소식은 매주 여러분들이 여쭤보지만 또 매주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같은 소식 선수가 얘기가 들어가지고 남경은 뭐 합니까? 네, 막 그런 게 있는데 한 2주 단위로 나오니까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뭐 남경호 선수는 일단은 잔류조에서 투구 폼, 투구 밸런스 향상에 좀 중점을 두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군 경기가 저희가 봤을 때 1군, 2군 끝이 아니고 1군, 2군 파크조, 그러니까 잔류조가 있어요. 여기서 맞아요. 경기에 안 나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올리는 선수도 있는데, 일단 남경호 선수는 투구 밸런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공을 안 줬어요. 언제 넣었지? 2군 경기에 작년 8월 29일 퓨처스 경기 이후에 뭐 실전 등판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투구 폼, 투구 밸런스 처음부터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한주성 선수. 네. 근데 한주성 선수는 뭐 상태도 좋고 제 생각에는 콜업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구속이 아직은 구속이 많이 안 올라왔던데. 1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나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130 네, 중반. 잘 나올 때는 130, 140, 138, 9 이렇게 올라오는데 평균 구속은 일단은 밑에서 좀 형성되니까. 근데 노련하게 공을 잘 던진다는 평가더라고요. 아무래도 2군에 오래 있어서 공을 많이 던져가지고 한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질문은 조금 마지막 이따 뒤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그리고 최동현 선수. 맞아, 최동현 선수. 최동현 선수는 뭐 최근에 약간 몸이 안 좋았다가 네. 이번 주부터 다시 피칭을 시작했다고. 최동현도 사실은 엄청 기대를 갖고 뽑은 1라운드인데. 저 엄청 기다렸는데 결국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작년에 2000 놀러 갔을 때 놀러 갔다 이러는 좀 취재 갔는데 최동현 선수 그때 이강철 감독님이셨죠? 여쭤보니까 누가 좋아요? 물어보니까 최동현 선수가 굉장히 좋다. 1라운드인데 되게 이제 대졸 출신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도 요령껏 잘 던지고 노련하게 잘 던져서 부상만 회복하면 바로 1군에서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몸 상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아픈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기복 있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질문이 올라오지만 장민익 선수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봉재 선수도 퓨처스 등판하고 있고요. 이현호 선수도 퓨처스 등판하고 있고 신성현 선수도 퓨처스 나오고 있고요. 황경태 선수도 퓨처스 나오고 있습니다. 신스타는 좀 올해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좀 처음부터 다시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아니 왜냐면 그 2군 그때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굳이 안 올려도 잘하는 선수가 많잖아요. 거기서 괜히 또 급해지면 또 본인도 힘들어지고 차근차근. 나랑 동갑인데 29인데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주제를 저희가 자막을 다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더 해볼까 해요. 정재훈 선수였던 이제 정재훈 코치죠, 퓨처스에서. 그렇죠. 은퇴식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은퇴식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롯데전에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롯데전에는 안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맞다. 롯데에서 그렇게 잘 던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관에는 뭐 같이 은퇴하는 선수들 다 묶어서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정재훈 코치님 은퇴식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럼 정재훈 은퇴식 한대요. 오케이. 함덕주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는 또덕주, 또치구, 또빈, 함덕 주구장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지내요, 별명. 함덕 주구장창은 제가 지었어요. 최고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함덕주 선수가 혹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김태형 감독이 언론에 두산식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개적인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따로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산식 관리라는 거는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거기 기사 내용에 두산식 관리는 이거다라고도 안 나왔어요. 뭐 두산 야구는 이기는 야구다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데 일단은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SK전 때 2이닝 던지고 다음날 또 올라가 맞았다 이건데 근데 제 생각인데
물론 힘들고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SK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였고 1, 2 다툼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투가 그러니까 물론 코칭 스태프나 뭐 감독님도 연투에 대한 그런 그 네. 힘듦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아시안 게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쵸. 휴식이 있어서 시즌 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야지 초반에 치고 나가야 그때 팀의 운영이 네, 편해진다. 한번 접고 그다음 쉬고 그다음에 올라오는데 물론 함덕주 선수는 아시안 게임 발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좋았을 때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때 점수 차가 6점 차가 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6점 차는 요즘 야구에서 6점 차는 쉽게 뒤집히는 점수거든요, 사실. 그렇죠. 투병 타신 리그의 네, 요즘 6점 같이 차는 괜히 볼넷 2개 주고 뭐 어떤 선수가 올라와서더라도 안타 하나 맞고 볼넷 하면 1, 2루인데 거기서 홈런 맞으면 분위기가 완전 꺾여버리니까 거기선 누가 와도 못 막는 상황이 되는 건데 특히 SK를 상대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김강렬 선수가 150까지 던지면서 좀 몸이 올라왔는데 함덕주 선수도 이제 같이 좀 휴식을 가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5월 있더라고요. 5일이었나 그때 김강렬 선수가 세이브 올린 날 네. 그때 이제 감독님이 경기장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함덕주 무조건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오고 김강렬 선수가 세이브를 하고 사실 그 그림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이현승 선수 올라오고 네. 김승혜 선수 조금씩 몸 상태가 올라오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네, 이제 이들이 조금씩 해주면 이제 함덕주 선수도 1이닝씩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시즌 초반은 아무래도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없지 않아 있었지만 팀 사정으로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이나 뭐 코칭 스텝이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 그렇죠. 경기는 잡아야 돼요. 초반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초반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 팬들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참 여론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요. 만약에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함덕주가 3연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함덕주를 안 쓰고 그 경기를 지잖아요. 죽어요. 그럼 또 난리 난다고. 이겨야 되는 경기 필승 초소 안 써서 졌다고. 그러고 났는데 함덕주를 3경기 3연투를 시켜서 나와서 어떻게 막았어. 그럼 또 우리가 또 함덕주 죽어요. 왜 써요? 이러고 난리가 나요. 죽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좀 결과론의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코칭 스태프에서 뭐 야 얘를 뭐 다 투입해갖고 무조건 얘만 넣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관리를 이강철 코치님도 충분히 이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있고 뭐 김태형 감독님도 이날 물론 경기 전에 잘 인터뷰 때 이 선수를 낸다 안 낸다 말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전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풀고 나가게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많이 던지고서 좀 그 은퇴를 한 선수도 있고 아픈 선수도 있었는데 이제 팀 사정이 좀 나아졌으니까 이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네. 일단 김강렬 올라오면은 사실은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곽빈 선수도 있고 박지구 선수도 있는데 박지구 선수 지금 최다 출장 1위더라고요. 네. 좀 몰랐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지국이지요. 또 지국.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관리를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네. 김승혜, 이현승까지 합류한다면 뭐 그 문제는 충분히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현승 선수가 그냥 불펜도 아니라 그 우승 시즌의 마무리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말로 변태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말로 상황만 되면 입맛 짭짭 따시면서 다 막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김명신 선수 수술 잘 됐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네, 매우 잘 됐고 다음 주부터 재활군에 합류해서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천에 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세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거 네. 아닌가요? 수술. 가세요. 근데 재활조에 갔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몸을 옛날에 이제 그 김영선 선수 얼굴 다쳤을 때 그렇죠. 안면 부상 때. 그때도 이제 웨이트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갔으니까 이제 뭐 팔이 아픈 거면 뭐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하체 운동을 시작한다든가 이게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이게 팔을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빨리 올라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이제는 천천히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수술은 잘 됐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해야죠. 올해는 못 올라오는 게 거의 좀
확실시되고 그 있는 전에도 말씀드린 옆집 그 투수도 같은 수술이었는데 시즌 아웃인 걸 보면 이 친구랑 음. 시즌 아웃이니까 김명신 선수도 똑같은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그리고 김명신 선수의 롤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군대에서 9월에 복귀를 하니까요. 윤명준 선수가 그렇죠. 그 롤은 근데 윤명준, 김명신이 한 불펜에 있으면은 든든하네. 어우 이게 두산 불펜이 옛날에 그 막 강동현도 네. 돌아오고 와 씨. 내년이다. 오케이. 아니 내년 올해도 올해 나쁘지 않아. 올해 우승하고 내년에 우승하고 이제 왕조의 시대가 열리겠네. 아 두산 왕조. 설레발은 아시면서